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이현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만나는 날인데요. 기회포착과 기회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조사 분석 틀을 배웠었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것이 기회들이 떠다니는 공간이고 우리가 그걸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틀로서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신문의 여러 가지 세션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치, 법적인 이슈,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 그리고 연예 소식,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시장 환경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글로벌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국제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 환경의 분석의 틀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런 많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잡힐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그냥 생각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회로서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회들은 정말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평가의 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 해답이 써있죠? Finding your passion.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살아왔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같이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기회들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좋아서 뭔가에 그 열중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을 만드는 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축구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좋아하는 영역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공부들도 좋아하죠? 공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면은 힘이 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러한 주제들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신의 패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로봇을 좋아하다 보면은 로봇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은 또 게임에 대한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술적인 거 아니더라도 나는 굉장히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요리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냥 취미로 사업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런 등산,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뭐 철인삼종 이런 거를 가지고도 그러면은 사업 아이디어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등산이나 철인삼종과 같은데 패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예인데요. 등산. 여기에 이봉 슈나르, 이 프랑스계이기 때문에 이봉 슈나르라고 썼는데 미국 사람들은 취나르 뭐 이렇게 발음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인 이 슈나르 씨에 대한 어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프랑스계 캐나다 태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규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15살 때 학교를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암벽 등반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프로 등반가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건 암벽, 빙벽,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그런 훌륭한 CEO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벽 등반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업의 기회를 찾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기업가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암벽 관련된 장비들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암벽 등반가로서 하다 보니 이런 고객의 니즈가 있던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이러한 CEO로서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는 하나 소개시켜드릴 분이 그러면은 로빈 베닝카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철인 3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 선수인데요. 이분은 직업이 여기 보면 소방관, 그 다음에 취미가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어드벤처 레이싱. 그래서 어드벤처 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코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정도가 팀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종류 어드벤처 하는 것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거기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는 그런 굉장히 애틀레틱한 그런 로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신의 직업이 뭐 소방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미처럼 하던 이런 운동 경기가 결국에는 본인의 그 메인 잡인 어떤 소방관이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제 어떤 큰 직업으로서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던 운동으로부터 사업의 기회를 찾았는데요. 철인 3종을 하고 이렇게 에코 챌린지를 하고 하는 이 로빈이라는 분은 어떤 사업 기회를 찾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월드 클래스 팀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한번 시간 나면 보시고 거기에 동영상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운동도 잘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쉬운 그런 여정은 아니었는데요. 거의 40세 초반에 굉장히 다리가 불편해지고 엉덩이가 좀 빠지는 그런 심한 병에 걸려서 운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운동선수로 일어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의 기회를 포착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비디오들이 이런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잘하고 하는 그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운동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팀 빌딩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화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모델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라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렇게 팀 빌딩이라든지 리더십, 그 다음에 협동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심도 키우고 자신의 리더십도 키우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등산을 좋아하다 보면은 등산할 때 난 이런 것들이 불편해.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이건 또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개발을 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예에서 나온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하게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이 사람이 발견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유용한 약품으로는 전혀 개발을 시키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10년 후에 이 어니스트 체인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플로레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용한 약품으로서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발만 해놓고 어디 연구로서 그치는 것들은 우리가 좋은 연구 결과이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화하고 연결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때 우리는 이것을 opportunity,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다윈하고 월레스라는 그런 학자인데 두 사람 모두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고 그 다음에 진화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윈 정도는 다 아실 텐데요. 다윈의 진화론, 이 다윈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거의 동일한 시점에 월레스라고 하는 학자도 동시에 진화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윈이라는 사람이 먼저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 랩에서 종이에 써 있는 그런 연구 결과로만 놔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액션을 가했을 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기회로서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치실을 개발한 경우에도 뭐 이런 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어떤 개발자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상품화한 경우에는 큰 제약회사에서 상품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하고 opportunity 이 두 개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이 감으로써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늘상 이야기하는 뭐 사업의 하여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만약에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건데 누가 만들었네. 어떤 회사가 그런 것들을 먼저 내놨네. 그거 원래 내 아이디어였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액션을 취했다 그러면 그것이 기회로서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많은 부를 창출을 했을 텐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칵테일 파티 앙트프로니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하면서 하는 그때 보면은 굉장히 뭐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뭐 이런 사업 아이디어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기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액션을 취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만 많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all talk 그래서 말만 많이 하고 액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칵테일 파티에 있는 앙트프로니어 그래서 칵테일 파티 앙트프로니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디어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변신을 시킬까? 뭐 이러한 방법은 혹시 없을까? 물론 그냥 액션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조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하고 나는 앙트프로니어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기회로 변신시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어떤 아이디어는 어떤 회사고 어떻게 시작을 했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비드 켈리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현재 교수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창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그냥 체어맨, 뭐 회장님 뭐 이런 포지션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사에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거의 밤잠도 못 자가면서 보잉사에 근무를 하다가 난 이렇게 재미없고 그 다음에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잡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550명 이상의 어떤 종업원들을 가지고 있고 주로 사업 영역은
브랜딩도 하고 비즈니스 디자인, 그 다음에 푸드 사이언스, 헬스케어 여러 분야에 관련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현대카드도 있고 여기 삼성 이런 기업들도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러한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회사의 그 고객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지 볼까요?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사무실 풍경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로 통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놓을 공간들이 부족하고 해서 여기서 개발한 것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기 책상 위에 천장에 매달아 놓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 회사답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뭐 비주얼도 좋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자전거를 매달아 놓은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아름답고 어디서든지 편하게 앉아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시장 같고 뭐 진열장 같은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많은 그 개발한 여기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떠오를 때 어떤 특이한 제품을 보고 특이한 물건을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고 또 혹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여기 네임택을 붙여서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개발한 제품들 중에서 일본 시마노라고 하는 자전거 부품, 뭐 자전거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어떤 자전거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브레이크가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잡이에 보통 브레이크가 달려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자전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디자인적인 제한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허리를 펴고 탈 수 있도록 이 그 손잡이를 조금 더 올렸죠. 그리고 그런 브레이크는 어떻게 했냐? 뒤로 밟았을 때 이것이 멈추게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자전거가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96년에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들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드문 그 다음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나이키 V12라는 선글라스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좀 가려주고 유선형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07년도 스페인의 BBVA라고 하는 은행에서 그 개발을 한 건데 기존에 이제 ATM 기계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ATM 기계는 너무 익숙하고 대부분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ATM 기계에 대해서 아이디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구식처럼 느껴지면은 꼭 마치 아이패드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올려놔서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개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의 프로토타입들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의견 공유도 해서 이제 나온 제품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한 5대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긴 장거리 여행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제일 불편한 것이 이제 자리이죠. 그래서 돈을 더 내고 비즈니스 클래스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로 가고 싶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보통 뭐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이 2010년 11월에 아직 취항을 안 했는데요. 취항하는 에어 뉴질랜드의 항공기 보잉 777의 객실 아울렛하고 좌석 이런 것들을 의뢰받아서 아이디오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등석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플석 그래가지고 둘이서 마주보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마주보고 뭐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주볼 수 있는 디자인을 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소파에서 누워서 자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그 의자를 쫙 피면 결국에는 이렇게 침대처럼 되고 그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한 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커플이 여행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2자리를 먼저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를 50% 가격에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50% 가격만 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화면, 멀티미디어 화면, 뭐 게임도 하고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음료수를 달라거나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할 때 꼭 승무원을 불러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 상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뜨고요. 그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승무원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 회사이긴 하지만 디자인 외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 서비스에 부과시키는 그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봤는데 그 아이디어라는 회사는 진짜 아이디어를 기회로 변신시키는데 귀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오퍼튜니티를 변신시키는지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in the morning, day one, and these people have a deadline to meet. So welcome to the kickoff of the shopping cart project. This is Palo Alto, California, in the heart of Silicon Valley, and these are designers at IDEO, probably the most influential product development firm in the world. IDEO has designed everything from high-tech medical equipment to the 25-foot mechanical whale in the movie Free Willy and the first computer mouse for Apple. Smith ski goggles, Nike sunglasses, NEC computer screens. Hundreds of products we take for granted. The point is that we're not actually experts at any given area. You know, we're kind of experts on the process of how you design stuff. So we don't care if you give us a toothbrush, a toothpaste tube, a tractor, a space shuttle, you know, a chair. It's all the same to us. We want to figure out how to innovate by using our process, applying it. Project leader is Peter Skillman, a 35-year-old Stanford engineer. Project leader because he's good with groups, not because of seniority. He's only been at IDEO for 6 years. The rest of the team is eclectic, but that's typical here. Whitney Mortimer, Harvard MBA. Peter Coughlin, linguist. Tom Kelly, Dave's brother, marketing expert. Jane Fulton-Suri, psychologist. Alex Kazaks, 26, a biology major, who's turned down medical school 3 times because he's having too much fun at IDEO. Safety emerges early as an important issue. 22,000 child injuries a year, and so they're hospitalized injuries. I mean, there are many others. And theft. It turns out a lot of carts are stolen. As the team works, it becomes clear there are no titles here, no permanent assignments. And the other side gives us a lot of help, says, be safe. I'll give you. There is no let-up. Each team is going to demonstrate and communicate and share everything that they've learned today. A shopping cart has been clocked at 35 miles an hour traveling through a parking lot in the wind. We were in the store, 2 hours, and it was truly frightening just to see the kind of stuff going on. You ought to designate some people to make damn sure that the store owner's point of view is represented. After 9 straight hours, the team is tired. They call it a day. So, everybody cool? Well, that's great. Thanks a lot. We had a great time today. Yeah. IDEO's mantra for innovation is written everywhere. One conversation at a time. Stay focused. Encourage wild ideas. Defer judgment. Build on the ideas of others. That's the hardest thing for people to do, is to restrain themselves from criticizing an idea. So if anybody starts to nail an idea, they get the bell, you know. The big red ball on a
on a post, and that says you're a big guy. If you got a ball, you're a senior vice president. You know, what do I care? The desk, the red ball, it's all the same. In a very innovative culture, you can't have a kind of hierarchy of here's the boss and the next person down, the next person down, the next person down, because it's impossible that the boss is the one who's had the insightful experience with shopping carts. It's just not possible. The team splits into groups to find out firsthand what the people who use, make, and repair shopping carts really think. Okay, go. The problem with the plastic cart is the wind catches it. Yeah. And these things have been clocked at 35 across the parking lot. Oh, man,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point. The trick is to find these real experts, and so that you can learn much more quickly than you could by just kind of doing it in the normal way and trying to learn about it yourself. From everything I read, these things aren't that safe either, you know? So probably the seat itself is going to have to be redesigned.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for me is looking at how people really don't like to let go of the cart, except for the professional shopper, whose strategy is to leave the cart at various places. It's 3:30 in the afternoon, and the group is back at ideas pour out and are posted on the walls. Oh, the blind, the privacy blind. Like when you're buying 6 cases of condoms, no one sees. If it doesn't nest, we don't have a solution. Organized chaos. It's not organized. What it is it's focused chaos. Vote with your post-it, not with an idea that's cool, but with an idea that's cool and buildable. If it's too far out there and it can't be built in a day, then I don't think we should vote on it. Enlightened trial and error succeeds over the planning of lone genius. Enlightened trial and error succeeds over the planning of the lone genius. If anything sums up IDEO's approach, that is it. Worried that the team is drifting, what can only be called a group of self-appointed adults under Dave Kelly holds an informal side session. 4 or 5 teams. 4 or 5 teams, and we give each team a need area. It becomes very autocratic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n defining what things people are going to work on. If you don't work under time constraints, you could never get anything done because it's a messy process and go on forever. Back at the shop, it is 6 o'clock, and the 4 mock-ups are ready for showing. Baskets also can be, if you think you will have more volume, baskets can be put in. A modular shopping cart you pile hand baskets onto. A high-tech cart that gets you through the traffic jam at checkout. That you could mount a scanner on the shopping cart so that you as the customer, as you pull it off the shelf, would scan each item. One that's built around child safety, and another that lets shoppers talk to the supermarket staff remotely. Yeah, where can I find a yogurt? But the adults, again, decide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the mock-ups can be combined into one last prototype. Why don't we have all the carts come up here for a second? I think you take a piece of each one of these ideas and kind of back it off a little bit and then put it in the design. The design is still not there. But there's another motto at IDEO: fail often in order to succeed sooner. And some of the team will be up half the night trying to put together a design that finally does work. There it is! So we took the best elements out of each prototype. The cart, which is designed to cost about the same as today's carts, is different in every other way. What do you think? Well, I'm very proud of the team. I think it's great. Does this work for you? Works for me great. It's also beautiful. The cart's wheels turn 90 degrees so it can move sideways. No more lifting up the rear in a tight spot. And you shop in a totally different way. The bags are hung on hooks on the cart's frame. Remember, there is no basket here. At first, I was a little shocked, but I think you have some fantastic ideas here. It needs a little refining, but I think that it's great. I mean, we would want them. She also gave us some really good comments about how we can make this thing better. A lot of hours. Also, an open mind, a boss who demands fresh ideas be quirky and clash with his, a belief that chaos can be constructive, and teamwork. A great deal of teamwork. And these are the recipe for how innovation takes place. This is Jack Smith for Nightline in Palo Alto, California.
자, 아이디어 회사에서 쇼핑 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개념의 쇼핑 카트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잘 보셨을 텐데요.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디어를 오퍼튜니티를 번신시키는가에 대한 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 맞는 그런 제품 컨셉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팀이 모두 밖으로 나가가지고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찾았었죠. 그리고 그거를 때때로는 사진으로도 찍어오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는 식료품점으로 나가서 어떻게 쇼핑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그 쇼핑 카트를 담는지 그런 행동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뭐예요? 굉장히 안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기들이 카트 위에다가 앉아있을 때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래서 각 팀이 밖에 나가서 발견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발견한 사실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multiply stimuli.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한 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도 말고 다른 팀에서 관찰했던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이 브레인스토밍이 뭐 여러 곳에서도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이용을 하고요.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닌데, 여기에 원칙이라고 하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회의에 들어가면은 no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yes,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의견을 adding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두게 하고요. 뭐 이 회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컴퓨터로 애널라이징 하는 기법이라든지 특별한 장비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2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넓은 화이트보드, 그래서 뭘 받아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그래서 아이디어를 적고 그 아이디어를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필요한 전부인 거죠. 화이트보드하고 노란색, 파란색의 어떤 포스트잇,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 2단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한번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여러분 비디오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기만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냥 상상 속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이 모형을 꼭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을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레스토랑을 그냥 피지컬하게 모형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초기에 단계이기 때문에 메뉴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리스트업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음식의 레시피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적어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그 은행의 ATM 기계 그거 만드는 거에서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ATM 기계 사람들이 서서 눌러보고 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 모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런 가상 테이블이라든지 실제로 작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용성을 가미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시장에서는 베스트 제품이 꼭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은 좀 떨어지고 테크놀로지도 좀 부족하지만 뭐 가격도 맞고 그 다음에 가격 맞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고객들이 필요한 정도의 기술을 해주는 기업, 그런 제품들을 사게 되고 그런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이텍의 그런 제품으로 쇼핑카트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의 입장, 즉 쇼핑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돈을 지불할 만한 적당한 가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고객의 이슈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뭐 그것을 이렇게 쌓아놓을 때 불편함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최적의 그런 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쩔 때는 과도하게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런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옵티마이즈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지 않는지, 불필요한 것들을 달진 않았는지, 실용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객들이 지불을 할 때 너무 비싸지는 않는지, 우리는 저가를 생산하는 그러한 제품군인데 굉장히 기능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고가 시장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경쟁자가 틀려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제품을 옵티마이즈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 GM 퍼스가 개발한 그 쓰레기통 생각이 나시죠? 거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했던 작업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퍼블릭에다가 놓고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튼튼한 것, 듀러빌리티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사이즈, 그래서 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 그 차량에 맞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꺼내서 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짐 퍼스의 경우에 이 빅벨리를 개발하는 데는 마지막에 분명히 이런 경고성, 그 다음에 사이즈,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 제품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기회로 발전시키는지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다 가치가 있고 사업화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평가를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러한 요인들, 영역들이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고객하고 시장, 그래서 제일 핵심에 놓여 있고 넘버로는 넘버 1 이렇게 붙어 있죠. 그만큼 이제 고객과 시장이 가장 기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 분석, 그 다음에 공급자 분석,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우리가 사업을 국내에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로 갈 것이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노는 물이 틀려지기 때문에 경쟁자도 틀려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하고 시장에 관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고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것이 누가 고객인가? 라고 이렇게 너무 브로드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레스토랑을 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고객인가? 라고 브로드하게 하면은 어떤 사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 그럼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고객인가라고 너무 브로드하게 물어보면은 그 고객의 범주가 너무 넓어지고 이렇게 얼토당토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고객인가? 우리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 이건 아니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우리의 핵심 고객인가. 그래서 코어 고객을 발견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예, 그래서 뭐 고객이 누구냐, 핵심 고객이 누구냐, 정말 그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본인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놓고 누가 고객이냐, 누가 핵심 고객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 크리티컬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뭐 고객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썸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고객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차 목표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 고객, 3차 목표 고객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세히 하는지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텐데 하고요. 아까 우리가 아이디어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핵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든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관찰이죠. 근데 우리가 관찰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객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퍼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우리가 뭐 다른 나라까지 가서 고객을 관찰할 것이냐? 그런 거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고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가서 고객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해보는 거죠. 아까 예로 썼던 우리 쇼핑카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항상 보면은 쓸 때 무슨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직접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로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핵심 고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법은 세 가지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과제로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스트 캐주얼 타이 레스토랑 이러한 개념으로 패스트하고 그 다음에 약간 퓨전, 뭐 캐주얼한 그러한 태국 레스토랑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차린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컨셉에서도 나타나지만 패스트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하지만 신속하는 거는 핵심 개념이겠죠. 패스트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패스트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 예상 소비층이 뭐 30, 40대의 중간 이상의 어떤 생활 수준인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들이 쇼핑을 하고 하면서 많이 가는 그러한 밀집 지역의 타이 레스토랑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적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할까?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할까? 왜냐면 우리가 쇼핑몰에다가 이런 타이 레스토랑을 연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식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늘 먹는 한식, 아니면은 요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특별한 요리, 아니면 그렇게 다른 나라, 뭐 일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태국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식 말고 그 사람들이 쇼핑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찰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할까?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할까? 이거를 보고 관찰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대표적으로 뭐 어디에서 어떤 쇼핑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찰을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서 뭔가를 적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생각했을 때 30대하고 40대들이 쇼핑하면서 굉장히 외식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란을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을 관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2차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인터뷰하는 거를 1차 자료라고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어떤 정보, 뭐 센서스 이런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는데 그 2차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고객의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크게 나누면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우리 고객 때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될 것인가. 패스트 캐주얼 타이 레스토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포지셔닝을 어디다 할지, 그럼 태국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고객에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물어보면은 대략적인 나이들이 나오고요, 뭐 성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인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가는 쇼핑몰도 틀려지고 거기에서 음식 먹는 것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족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가족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같이 있는 그런 가족 구조다라고 하면은 외식보다는 사실은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더 선호할 테고요. 뭐 핵가족이고 서로 다 바쁘다 그러면은 외식을 더 자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뭐 직업이라든지 교육 수준, 종교,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결혼 상태, 싱글이면서 뭐 30대 초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외식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기회를 평가하는데 특히 고객하고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관찰 가지고 관찰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답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집단, 이 고객이 블루 컬러냐 아니면 화이트 컬러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포츠 여가 활동을 즐기는 중산층 이상, 이런지, 어떠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그러한 고객들인지, 뭐 성격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아니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오픈마인드 하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파악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그냥 고객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이렇게 타겟을 구분을 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관찰표를 작성을 하고요.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라든지 심리학적인 요소, 이러한 세 가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고객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함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미 시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틀, 뭐 신문의 세션 생각하라고 했었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일반 환경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사업 기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불리한 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시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30대, 40대가 고객이다 라고 했는데, 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학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타겟 고객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죠? 일단 외식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여가 활동을 또 줄이고, 그리고 뭐 옷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 테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을 분석한다고 했을 경우에 유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을 파악하는 트렌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시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객이라고 디파인한 그런 그룹에서 그러니까 1차 고객, 2차 고객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 서울에서는 몇 명이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몇 명 정도가 될까?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여러분이 한 몇십만 명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 트렌드를 파악을 했을 때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 20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있는 그러한 비율, 그 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비율, 뭐 이렇게 계속 그 기준을 대보고 잣대를 대보면 대략적인 고객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요 상황,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은지 이러한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뭐 MP3 플레이어 시장이 굉장히 그 피 터지는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시장에서 지금 아이팟이 평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수요는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 공급이 굉장히 딸리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요 상황 같은 것들도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뭐 인도 레스토랑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 레스토랑도 있고 중국 레스토랑도 있고 이렇게 우리하고 간접적 직접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너무 넘쳐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그 공급이 넘치는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전략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성장률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 얻을 수 있는데 시장이 대략적으로 뭐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20% 미만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한번 대보고 시장 성장률을 한번 보는 것이 이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아이디어하고 오퍼튜니티가 어떻게 틀린지 아이디어는 우리가 늘 머릿속에 떠다니는 뭐 실현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만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을 칵테일 파티 앙트프로니어라는 말을 써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하고 오퍼튜니티하고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퍼튜니티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오퍼튜니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디자인 회사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연습의 정보를 모으고 그런 것들을 조금 브레인스토밍해서 멀티플라이 스티뮬라이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컨셉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제품 그런 것들로 최적화해라. 이렇게 해야지 아이디어가 오퍼튜니티를 탄생한다 라고 하는 탄생 과정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오퍼튜니티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업할 만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평가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과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쟁자, 세 번째는 공급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 다섯 번째는 글로벌 환경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고객하고 시장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거는 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 결과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서 과제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사업화로 될까 말까
뭐 이러한 우리가 평가를 하나 했었고요. 조금 더 그거를 다시 2차 결과물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보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혼자서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주변에 엄마 아빠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업, 예, 뭐 게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다. 근데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게임 시장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게임이라는 거를 선택하면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외국의 음식점 아니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꼭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명, 이게 새로운 것을 막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아까 우리가 사례로 본 것처럼 쇼핑카트를 새로운 개념으로 쇼핑카트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는 친숙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까지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이거를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랬는데 중국 음식 중식당의 상황을 보니까 크게 중식당이 2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땡땡땡 반점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은 뭐 무슨 정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비싼 중식당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은 땡땡 반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그런 음식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먹는 짜장면 짬뽕 말고 그래서 이제 뭐 변화를 시도한 것이 짬짜면이죠. 그것도 이제 식상해졌어요. 뭐 특별한 어떠한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보다 나은 질과 더 나은 퀄리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충족시켜주는 데가 없고 그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데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탕수육도 15,000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 가면 탕수육도 뭐 4만원, 5만원 하는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이 크게 2가지 정도로밖에 구분이 안 되는데 나는 이거와 이거의 2가지의 어떤 중간에 있는 퓨전, 캐주얼, 차이니즈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기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사업 기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재밌어하는 그런 사업 기회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시장 분석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과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다음 과제에 거의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당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이 많이 가는 곳, 고객이 잠재 고객 혹은 뭐 기존의 고객들이 있는 시장으로 나가서 고객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쇼핑몰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찰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장소가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장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죠. 뭐 쇼핑센터도 좋고 여러분이 필요한 뭐 식당도 좋고 뭐 그런 곳을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그러한 그 고객 관찰 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가기 전에 무엇을 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숙제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어려운 것이 이 목표 고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아니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어가고 뭐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응해주는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앙트프로니어가 되겠다. 혹은 뭐 앙트프로니어가 안 되더라도 이게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약간 우리 속된 표현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요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부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스킬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 과목, 경영 전략론이라든지 뭐 조직 설계, 이런 과목을 듣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제 과목을 듣자마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EO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CEO 인터뷰, 자기가 관심 있는 산업,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 이런 거를 정하는데 절대로 아는 CEO를 인터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무작위로 했는데 뭐 아는 사람이다 라든지 정말 양심을 속여서 아는 사람, 아빠 친구,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회사의 CEO라든지 뭐 부서장한테 정중하게 이메일을 써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뭐 잘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그래서 뭐 10개, 20개 해가지고 1개 겨우 회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커리어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 고객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국집 예를 들었는데,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이 우리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드셨어요? 뭐 질과 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중국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세요? 뭐 그 다음에 주문 배달의 경우가 많은지, 직접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지, 고가의 중식당에 가본 적이 있는지, 뭐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럼 고가의 중식당의 문제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뭔지, 그리고 땡땡땡 반점 같은 그러한 곳의 단점과 장점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직업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기분 안 상하게 여러분의 능력에 맞춰서 하여튼 잘 대답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꼭 모르는 사람들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인터뷰해도 되고요. 뭐 엄마, 아빠, 주변에 뭐 친척들, 선생님,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고객이라면. 그래서 그런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서 알아낸 거, 그런 것들을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알아낸 점을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부로 바쁘겠지만 이거는 공부 이상의 어떤 그것을 갖다 주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요, 기회평가의 5가지 영역 중에서 고객이나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경쟁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그리고 글로벌 환경, 공급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강까지 왔는데요. 3강이 굉장히 과제도 많고 좀 내용도 많았는데, 뒤에 이제 4강은 좀 짧을 거고요. 숙제도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강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결과물로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적극적이고 이미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과제에 임해주기 바라고요.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메일도 좋고, 과제 게시판이라든지 Q&A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공부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